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엄나잇입니다. 오늘 제가 부자의 행동 습관이라는 책으로 찾아왔어요. 사이토 히토리 씨가 지은 책이고요. 행동 에너지를 부로 연결하는 법이란 부제가 있습니다. 생각에 에너지를 더하면 이루어집니다. 일본 개인 납세 연속 랭킹 1위 사이토 히토리 씨의 행동과 돈의 비밀에 대한 책인데요. 사이토 히토리 씨는 지난번에도 제가 이분의 책을 한 권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요. 화장품과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창업자이고 운영자입니다. 중학교 졸업이 학력이 전부지만 일본 최고 부자이자 성공한 사업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는 언론에 얼굴 등 자세한 신상이 공개되지가 않아서 괴짜 부자, 별난 사업가 등으로 불립니다. 작가로서도 즐거운 마음과 경제적 풍요로움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하는 등 집필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여러 권이 베스트셀러인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도 그 중에 한 권입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 이 책은 행동의 소중함에 대해 담고 있습니다. 꿈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꿈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사람이 매우 많습니다. 또 행동하려는 마음이 있어도 첫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말해봤자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은 꿈을 이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다룹니다. 그런 다음 행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새롭게 고찰하고 많은 사람들이 행동하지 못하는 원인을 알아본 뒤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봅니다. 마음속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행복도 성공도 행동하지 않고서는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이 여러분이 꿈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된다면 저자로서 그 이상의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이 책에는 신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종교와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 마음 놓고 읽으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종교를 부정할 의도도 없으므로 당신이 믿는 종교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읽어주세요. 라고 프롤로그를 쓰셨네요. 꿈을 이루는 방법, 성공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등을 다룬 책입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요. 부자의 생각, 부자의 해결책, 부자의 행동 습관, 부자의 에너지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저는 부자의 생각을 조금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해요. 나도 그 생각했었는데 라고 머뭇거리고만 계신가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꿈은 목표로 삼는 순간 내 쪽으로 움직입니다. 부자의 행동 습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2가지 중요한 사항부터 말해두겠습니다. 첫째, 꿈을 이루는 방법과 둘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1장에서는 꿈을 이루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의 바다가 보이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 라는 꿈이 있다고 합시다. 일본의 지명이죠. 우리나라로 하면 제주도나 강원도 속초 그 정도에 있는 신축 주택에 살고 싶다라는 이제 꿈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선 하루에 3,000원씩이라도 돈을 모으자 등 현재 당신이 할 수 있는 행동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정말 매일 3,000원씩 저금을 하다 보면 이런 곳에서 살고 싶어 또는 저런 데서 살면 좋겠다 라는 당신의 추상적인 꿈이 조금씩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게 됩니다. 꿈이 목표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설마 당신이 내심 매일 3,000원씩이라면 평생을 모아도 모자라겠지라고 생각했더라도 실제로 매일 3,000원씩을 모으는 실천을 통해 가까운 미래의 꿈이 당신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오다니 재미있는 얘기죠? 그것을 풀어 말하자면 당신의 행동을 통해 꿈이 스스로 실현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꿈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똑같이 바다가 보이는 건물이라면 가마쿠라보다 지하가 쌀 거야. 주택보다 아파트가 싸겠지? 신축이 아닌 중고 중에서도 좋은 물건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아. 와 같이 당신의 꿈이 실현되기 위한 아이디어가 착착 나오는 겁니다. 게다가 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일에 몰입하게 되면 수입도 늘어날 뿐더러 가속의 법칙이 작용해서 몇 년 뒤에는 정말로 꿈꾸던 집을 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 내 가게를 갖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우선 자신을 고용해주는 가게에서 열심히 요리나 기술, 경영을 배우며 경험을 쌓을 것입니다. 그러면 좋은 자리가 비었는데 한번 해볼래? 라거나 네가 이 가게를 이어주면 좋겠다 같은 식으로 기회가 찾아옵니다. 목표를 확실히 정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꿈이 먼저 현실로 다가옵니다. 만약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이유는 꿈을 그저 꿈인 채 끝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목표로 실천 가능한 일부터 꾸준히 해나가면 반드시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뮤지션이 되고 싶어 라는 꿈을 가진 사람은 그 꿈을 위해 행동하며 기다리다 보면 실제로 때가 된 순간 뮤지션이 될 수 있습니다. 설사 뮤지션이 아니더라도 음악 지도자로서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음반 프로듀서로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가 프로 뮤지션이 되지 못하더라도 목적지에 가는 도중에 만난 사람들과 행복해지거나 중간에 다른 꿈을 품게 되어 그쪽으로 잘 풀리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 여정이더라도 한 걸음을 내디디면 반드시 그만큼 당신의 꿈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진짜 성공은 성공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꿈을 하나 이뤘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이란 성공이 이어지는 것이니까요. 저의 경우 성공이나 대성공밖에 없었으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늘 성공이 이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저처럼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예컨대 당신에게 10억이 필요하다고 칩시다. 10억은 10원짜리 동전 1억 개입니다. 달리 환산하면 1억짜리 다발이 10개고요. 1000만 원짜리 다발이 100개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까닭은 목표를 세우는 방법부터 서투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대체로 곧바로 10억 모으기라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안 되겠다 라며 지레 포기해버립니다. 실현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무턱대고 10억부터 모으려 하지 말고 우선은 1000만 원 단위로 모아보면 어떨까요? 만약 10억을 모으고 싶다면 1000만 원짜리 다발을 10개가 아니죠. 100개 모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10억을 모을 때까지 목표 달성의 기쁨을 100번이나 누릴 수도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목표를 100만 원으로 잡으면 그만큼 난이도가 낮아지니 목표 달성이 훨씬 쉬워집니다. 이 방법이나 저 방법이나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그것을 이어나가다 보면 성공했다는 성취감이 뇌에 착착 스며들어 점점 자신감을 높여줍니다. 그러면 곧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자신의 잠재의식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사람들 대부분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꾸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꿈을 이루고 싶다면 이룰 수 없는 꿈만 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이 이루기 힘들어 보이는 그 꿈을 반드시 이루고 싶다면 우선은 그 꿈에 가까워지기 위한 다른 작은 꿈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작은 꿈의 성공을 성취하며 당신이 바라던 그 꿈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세요. 꿈은 작게 시작하고 노력을 크게 해보세요. 장사란 1000만 원의 매상을 올리기 위해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면 1000만 원을 벌려다가 5천만 원을 버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샐러리맨으로 출세하고 싶다면 우선 대리가 되기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한 사람은 자네 말고는 없을 거야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분발하세요.
그리고 대리가 되면 더 높은 곳을 향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랫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대리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면 당신의 후임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당신은 대리보다 위의 직급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은 위쪽만 쳐다보고 발 밑은 살피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종 보지 못한 장애물에 발이 걸려 넘어지죠. 또 하나 중요한 점, 이기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룰 수 없는 목표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목표란 낮게 세우는 것이 철칙입니다. 꿈은 작게, 노력은 크게를 명심하세요. 그러면 꿈을 금방 이룰 수 있을 뿐더러 꿈을 이룬 후 또 다른 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은 성공을 이어나가다 보면 당신은 자연스레 이기는 습관이 붙고 천하무적이 됩니다. 그러면 좋은 기운이 저절로 나에게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도쿄의 신코이와에 있는 사이토 히토리의 팬이 모이는 가게에 들를 때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상대가 1명이든 1000명이든 제겐 같습니다.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면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워진 기분이 들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풍요로워지는 사람은 저입니다. 풍요로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저이므로 그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저인 거죠. 저와 알고 지내기만 해도 무언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당연히 그것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제게서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그 사람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씨앗을 뿌려야만 비로소 열매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1000평분의 보리 씨앗을 뿌리면 1000평분의 보리가 자라고 10,000평분의 씨앗을 뿌리면 10,000평분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러나 밭이라면 경작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신이 뿌린 씨앗을 반드시 스스로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행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확실히 그 순간 행복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행복의 씨앗을 제가 뿌렸으니 열매를 수확하는 사람도 접니다. 그러니까 남의 밭만 쳐다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본인의 밭에서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스스로 뿌려서 길러야겠죠. 사랑이 부족한 이유는 사랑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에게 사랑이 부족하다면 그건 사랑의 씨앗을 뿌리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아주 즐겁게 삽니다. 바로 즐거움의 씨앗을 뿌려두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웃는 얼굴로 지낼 수 있습니다. 만약 일상이 괴롭다면 틀림없이 자신이 고통의 씨앗을 뿌린 것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당신이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너도 나도 불황이라고 떠들지만 저는 한 번도 불황을 겪은 적이 없습니다. 학력이 보잘것없으면 고생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생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중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았으니 중졸이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학력 위조가 아닌가 싶지만 사회에 빨리 나왔으니 이득이야 라는 씨앗을 뿌려두어서 한 번도 고생한 적이 없습니다.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는 파나소닉의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중학교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스스로 위대해지는 법입니다.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 즐거워집니다. 일이란 종류를 막론하고 힘든 법입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든 게임으로 바꾸면 즐거워집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게임을 잘 못하는 사람부터 칭찬을 해주되 못한다고 해서 절대로 화를 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적이 좋은 사람만 칭찬하고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화를 내거나 칭찬하지 않으면 그들은 게으름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니 사원이 60명이라면 일하는 능력이 60번째인 사람에게도 잘하고 있어요 라고 칭찬해 줘야 합니다. 일이 게임이며 절대로 혼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누구나 스스로 그 게임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물을 당겨 고기잡이를 할 때도 그 일이 게임이 되면 지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없을 테죠.
또 게임의 경우 참가 자체가 즐겁지 않다면 기꺼이 참여하는 사람도 없겠죠. 마라톤은 가장 나중에 골이 난 사람에게도 박수를 쳐줍니다. 열심히 달린 끝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골인 지점에 도착했는데 혼만 난다면 누가 마라톤을 하려 들까요? 21세기는 마음의 시대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 라는 협박은 통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바로 일하는 방식입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좀 도움이 되셨어요? 사이토 히토리 씨 이야기처럼 행복은 촛불 옮기기와 같아서 옆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주변까지 밝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주변에 생각나는 분들에게 공유하기,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기적 같은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튜디오 엄나이셨습니다.